예, 안녕하세요. 선박 해양 CA2 수업에서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NCS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를 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해석을 한 게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있다고 어떻게 자신을 하냐에 대한 내용으로 짧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들고 올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Verification and Validation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쓰는 용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NCS 해석 결과와 관련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2강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구조 해석이나 유체 해석도 했죠. 다음에 열역학도 한 것 같네요. 열전달.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다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게 이런 해석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1번 물리적 모델링이라 해서 지배방정식. 지배방정식이라고 하면은 뭐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계라거나 아니면 네비어스토크식이라거나 열전달에서도 뭐 대류나 뭐 뉴턴 냉각 법칙 등등을 이용한 그런 지배방정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산화라는 거는 우리가 메쉬를 만들어 준 거였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연속체로 모든 그 물질의 모든 점들이 다 해석이 되어야 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을 쪼개서, 이산이라는 게 이렇게 쪼개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물론 했지만 주로 공간을 분할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눈에 보일 수 있게 가시화를 해줬죠. 이 과정을 쭉 여러분들이 해왔는데 뭐 구조든 유체든 열전달이든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워크벤치 상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누구한테 들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결과가 얼마나 믿을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어떤 면에서 믿을 수 있냐. 그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값비싼 NCS 워크벤치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오타가 났네요. 믿을 수. 예. 이런 이유로 이게 믿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해야 믿을 수 있다고 보여줄 수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해석하려는 문제, 해석 결과를 실제로 구현을 해서 그 실제랑 여러분들 해석 결과랑 같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애초에 시뮬레이션의 의미가 없잖아요. 설명을 하자면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챕터 몇이었죠? 6이었나? 그 꽃병 해석한 거 있었죠. 꽃병 안에 물 담고. 꽃병 안에 물을 담았을 때 얘가 여기 밑에 픽스드 서포트고, 그렇게 됐을 때 이 꽃병의 변형을 여러분들이 봤었어요. 아래쪽으로 좀 더 처진다거나 하는 하이드로스태틱 때문에, 압력 때문에 처지는 변형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변형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물병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만들어서 그 물병에 물을 채워서 그 변형을 재면은 그게 NCS랑 같으면 참 행복하겠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애초에 이런 물병을 해석을 한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면 되지. 그래서 만든 이 해석을 하는 중간 과정들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지를 좀 어떻게 해보자 라는 개념이 여기서 얘기하는 Verification and Validation 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Verification이에요. 해석을 할 때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해당 분야 학회에서 여기서는 기계학회를 들고 왔는데 뭐 다른 학회들도 자기네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의 전산 해석,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검증을 해서 믿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들은 거의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정리가 잘 된 게 미국 기계학회, 우리가 ASM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한국 기계학회는 KSM입니다. 일본은 J고. 어쨌든 ASM에서 들고 온 표준이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서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ASM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런 제목으로 있거든요. Verification and Validation in Computational Solid 이렇게 있어. 우리가 한 거죠. 컴퓨터로 해석한 구조 역학.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해 놓은 그런 한 36페이지 그쯤 되는 문서가 있는데 돈 주고 사셔야 돼요. 이거 공짜는 아니고.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거라 저도 학교 사이버 캠퍼스 자료실에 함부로 올릴 수가 없겠죠. 저작권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전산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처음부터 큰 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선 예시로 비행기를 들었어요. 비행기에 대한 어떤 이제 실제 비행기를 운용을 할 때 정상인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진짜 목표인데, 그렇다고 해서 첫날부터 여러분들한테 비행기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비행을 하는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하자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 혹시라도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그럼 어디부터 잘못이지? 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해석을 할 때 제일 밑에부터 하죠. 여기서 보세요. 비행기의 구조 해석을 하는 것, 추진기 다른 것도 있어요. 구조 해석 중에서 날개에 대해서 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날개 뿌리는, 그러니까 날개가 동체랑 붙은 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픽스드 서포트라거나 그런 걸로 하겠죠. 그렇게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비행기가 있다면은 제가 항공과가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는 막 그리는겠지만, 비행기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영역은 다 쪼개야겠죠. 동체든 뭐든. 여기 날개다. 그럼 날개만 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날개만 이렇게 해놓고 벽은 픽스드 서포트로 달아놓고, 그 다음에 날개다 하중이 가해지겠죠. 그 하중도 실제 하중이 아니라 뭔가 모델링된, 간략화된 하중값이 가해지는 거예요. 날개. 그렇게 됐을 때 날개 변형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개도 보면 여기서 에어포일 컨트롤 서피스라 되어 있는데, 비행기 날개 보시면은 앞쪽은 고정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플랩이라고도 하고 이런 거 있어요. 에일러론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애들 말고 여기 날개 본체를 보겠다고 해요. 본체를 볼 때 날개 본체 안쪽도 보면 연료 탱크도 있고 유압 라인도 있고 전기도 있고 하니까 그 중에서 나는 구조체를 먼저 해석을 하겠다라고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간단한 문제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각각들 다 해석을 한 다음에 합쳐가지고 하겠죠. 합쳐가지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 네 개의 요소 중에 하나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있고, 이제 우리가 배 입장에서 선박과니까 배 입장에서 보자면은 전체 배의 구조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배가 생겼겠죠. 뒤에 굴뚝도 있고. 배의 종강도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있고, 종강도 해석을 하고 싶을 때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전체 배를 완전히 다 CAD 파일로 만들어서 걔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실제 파도 같이 주면서. 근데 말만 들어도 힘들 것 같으니까 얘를 간략하게 하겠죠. 그러면은 전체 선체에 대해서 하지 않고 선체 중간을 한다거나, 종강도니까 종강도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재들이 외판도 있고 거더도 있고 하잖아요. 배 안쪽에 단면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외판 있고 그 안에 가로로 걷어 있고 종강도 부재들이 막 붙고 하잖아요. 종합설계 때 그렸겠지만 그런 애들 하나하나를 또 따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하나의 이런 구조 부재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되는 코드라면은 전체에 대해서도 잘 맞을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거 하나하나도 제대로 못 맞추는 코드인데 그걸 가지고 전체를 맞춘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전산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게 진짜냐면, 그냥 우리가 과제 책에서는 이렇게 하시오 하고 던져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거 순서대로 따라만 했죠. 전체 틀을 보진 않았는데, 전체 틀을 이해를 하자면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실 문제,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리얼리티 오브 인터레스트를 먼저 정의를 해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배의 종강도라는 게, 그게 리얼리티 오브 인터레스트가 됩니다. 실제 배의 종강도겠죠. 실제 바다에 있을 때, 실제 바다에 나가 있을 때 배의 종강도가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데, 그건 모든 배 조건을 모든 바다에 대해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앱스트랙션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추상화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뭔가 필요 없는 거,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간략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다 쳐내는 과정이 추상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우리가 얘기하는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거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필요 없는 걸 쳐내는 거예요.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과정도 이제 많은 경험에 근거를 해야겠죠. 간략한 문제로 정리를 했을 때, 모델링을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파도 조건은 얼마로 고정을 하고, 실제 바다에서는 파도가 다양하겠지만 파도 조건은 얼마로 고정을 하고, 흘수도 얼마로 고정을 하고, 뭐 저기 성급 관련 규정에서 정해놓는 조건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게 모델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모델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학적, 여기 써져 있는데 수학적 모델링이 있고 물리적 모델링이 있습니다. 수학적 모델링은 그 여러분들 배웠던 뭐 보호 이론 같은 거, 숫자는 아니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게 수학적 모델링이고요. 그러면 수학적 모델링은 이제 우리가 모델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실제 보호의 굽힘 같은 거를 본다면은, 우리가 수업 때 얘기했던 거죠. 티모셴코랑 그 다음에 오일러 베르누이 보였던 것 같은데, 오일러 베르누이보처럼 내부에 전단이 없는 걸로 가정을 한 거예요. 원래는 실제는 전단이 있어요. 전단도 있고 이 축 방향에 대해서 각도를 줘서 기울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단위로 나온댔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걔를 없다고 가정하는 게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티모셴코가 제안한 방법이라고 해도 이것도 뭔가 실제랑은 뭔가 좀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실제로 발생하는 일을 완전히 고려한 게 아니라 뭔가 좀 쳐냈을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티모셴코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식을 각각 이렇게 유도를 했고요. 전단이 있을 때 없을 때에 대해서 보의 굽힘을 했고, 그 수식을 코딩을 해서 컴퓨터상에다가 내는 게 컴퓨테이셔널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수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걔를 컴퓨터가 받아들여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컴퓨테이셔널 모델이라고 해요. 그럼 컴퓨테이셔널 모델은 뭐가 들어가냐면은 주로 이산화가 들어가는 거죠. 수식은 수학적 모델링은 하나의 수식으로 나오는데, 걔를 저기 미분 방정식을 한 번에 푸는 게 아니라 각각 점에 대해서 이산화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도 했지만 이 볼을 각 포인트에 대해서 따로따로, 여러분들 메쉬를 짰죠. 안시스에서 메쉬를 짜는 것 같이 이산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서로 어떻게 푸는지를 만드는 게 컴퓨테이셔널 모델이에요. 물론 엔시스 프로그램은 매스메티컬 모델이랑 컴퓨테이셔널 모델, 이 두 가지가 다 통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은 안 썼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시작한다,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수식을 적용할 거야. 그 다음에 그 수식을 컴퓨터 상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해 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여러분들이 손에 쥐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숫자로 같이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보어에 대해서 변형이 10mm다 라고 하면은 딱 10mm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mm인데 얘는 얼마 범위 안에서 믿을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단순히 하나의 숫자 값이 아니라 결과 더하기 오차 범위라고 할까요? 정확히는 뒤에서 다른 용어를 쓰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친숙한 말로는 오차 범위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리적 모델링은 뭐 우리가 크게 다루진 않았지만 수업에서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볼을 뭐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는 걸 말 그대로 물리적이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서 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실험도 실제 배를 놓고 뭐 어떻게 하지 않잖아요. 걔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중요하지 않다 싶은 거를 쳐내서 간략하게 만들어서 실험을 설계하기 때문에 그 실험 설계하는 것도 나름대로 중요하겠죠. 그럼 실험도 실험 결과에다가 그냥 결과가 몇 미리 나왔다 그게 아니라 거기 더하기 얘는 근데 몇 퍼센트 안에서 믿을 만하다. 얘도 오차 범위를 원래 내게 돼 있어요. 제대로 실험하자면. 그럼 양쪽에서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오차 범위를 감안했을 때 둘이 얼마나 잘 겹쳐지는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까지가 진짜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잘 맞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더 높은 걸로 아까 우리가 부재에 대해서 했다면 어떤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하는 걸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게 되고요. 그래서 내내 얘기했던 베리피케이션은 걔는 딴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고려한 수식이 프로그램에 잘 구현됐고 그 프로그램이 일관된 결과를 내냐가 베리피케이션이 되고요. 밸리데이션은 그렇게 해서 낸 결과가 실험이랑 잘 맞냐가 밸리데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정을 VNV라고 해주는 거예요. 잘랐다가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